네, 어떻게 인사를 앉아서 할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로그래머 박가은이고요. 오늘 통역에는 김진원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我是今天的主持人帕克恩，然后我是今天的翻译金正月。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분은 일단 우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혹시 발음을 망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청칭신? 네,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치우 이타이? 네,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시죠? 첸얀 페이. 네, 그리고 이 작품의 제작 총괄이신 데이비드 탕. 그리고 멋진 각본을 써주신 왕리웬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로 한 분께서 인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감독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那导演，您可以简单的给跟观众打一下招呼。大家好，我是《夜少女生》的导演庄景生。 장진선입니다. 很开心可以在釜山办理我们的第一场世界首映，是世界首映。我们全世界只有大家是第一批观众看到这部电影，我非常开心可以在这边跟大家一起，听听大家的那个想法和意见，欢迎大家都可以分享给我们，谢谢。 이번에 이렇게 부산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신 관객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이 GB 섹션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니하오나 슈슈슈슈나 워아이니 정도를 빼고는 중국어는 적극적으로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은 1인당 하나씩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소감을 얘기하시면 아무래도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남자분 바로 거기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여러 가지 좋았던 부분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정서나 감정이 느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린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임의력어지고 경계선의 중간쯤에 위치한 그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 90년대 시대적 배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아니면 저희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실지. 혹시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감독님께요. 네. 首先，我想问一下庄导演，因为我非常欣赏这部电影，然后我特别喜欢它是有这样复古的感觉。那我的问题就是，这个时代背景是90年代，为什么选择了这样的一个时代呢？有一些我们可以更能够理解这个电影的这个背景吗？这个问题其实很简单，就是我就是从那个年代活过来的人，对，所以这个故事是我在高中我们的。在台湾，我们的升学其实对我们来讲都是影响非常重，然后所以我在高中的时候，也大概就是在90年代的时候，所以我自己是非常对这样的一个时代背景有非常深刻的感同身受，所以我也想要用这个时代去当做我对于青春的一种怀念和记忆吧。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제 그 시대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바로 이 90년대 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입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시기를 골랐던 것 같고요. 또한 저에게는 좀 청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억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예, 같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 분들 여기 젊은 관객들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에도 그 응답하라 시리즈 덕분에 90년대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관객들이 많을 겁니다. 韩国也有一个非常著名的电视剧，就是背景是90年代，所以我觉得韩国人对这个虽然有很多年轻的观众，但是他们也对90年代有很大的一个共鸣。 네, 그러면 너무 손을 다들 먼저 계속 들고 계셔서 바로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거기 네 맞습니다. 여자분이요.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이랑 조금 겹쳐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단순히 90년대적인 감성에 기대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간에 실제 있었던 9.1 지진 사건을 좀 같이 다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난과 청춘을 같이 다루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这个其实跟前面问的问题是有点类似的。它的这个历史背景是90年代，然后发生地震的时候，我觉得这个地震是921这个台湾大地震有关的。那为什么跟青春、跟灾难连在一起的呢？ 이 질문은 혹시 감독님이 답을 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네, 요 설정 관련해서 혹시 작가님도 마침 계시니까 한번 두 분이 다 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那这个问题可不可以导演和编剧一起回答？ 我们这个故事其实我们最一开始的原创 original 的编剧其实就是我们剧中这个一女中这个学校毕业的夜校的学生，所以他有非常深刻的感受，在当一个夜校生的一种感受。然后为什么是在青春跟921会做连结？其实我觉得对我来说很重要的921是非常难忘的，因为我们在那个年代，在921那个时候，我们几乎每个人都是半夜被地震摇醒，然后因为我那个时候是在做纪录片，我是拍摄 documentary 的一个那个导演，然后我第二天我在922的时候，我就去到我们灾难的现场，南投的现场去拍摄纪录片了。然后那个时候已经在现场看到很多我们受难的同胞被他的身体、他的尸体大体是从那个土里面被挖出来的，房子里面被挖出来的。所以我觉得，当我在做一个青春，虽然是个青春片的一个表现，可是对我来说，那个年代921我是无法忘记的。所以我希望可以跟这个年代做结合，因为我的经验太过于深刻，我觉得对于我们台湾的同胞来说，我们不能忘记这段过去的这段经验，这个是对我们非常非常重要的。 사실은 이 오리지널 시나리오 자체가 이 제1여고에서 이 야간반 출신이었던 학생이 쓴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 제1여고의 야간반 학생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춘과 재난을 제가 이제 결합해서 한 이유는 이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 9.21 그 지진이 너무 잊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제 그날 밤 저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이 대만 전 국민이 이 지진 때문에 이제 눈을 떴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는데 바로 이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 제가 이 지진이 일어났던 발생지인 난토 지역에 가서 이 현장을 이제 찍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신을 뭐 흙에서 파내기도 하고 무너진 집에서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너무 끔찍한 재난 상황을 제가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90년대를 생각하면 물론 이제 청춘이라는 그런 아련한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이런 재난 상황을 절대로 이제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제가 이제 영화 촬영을 할 때 이 재난 상황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대만 분들이시라면 다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然后那个编剧，我们继续说。其实，在那个精英主义的升学压力之下，其实要成为最厉害的人，他本身就是一种，对我们来讲就是一种战争跟一种灾难，因为你的身体和心理都必须脱一层皮。和一番的努力之后，你才能够生存下来。所以在90年代那个时候，对我们来讲，考试就是这么残酷的一种像战争一样的灾难的存在。所以我们好不容易活下来了。所以我觉得我们会当然原著它就是把这个921跟这个升学的这件事情放在一起，然后我们希望保留这样子的一个历史记忆。对不起，我再补充一下，因为原著剧本其实是提供一个非常好的一个范本，可是我们真正要落实拍摄的时候，我们还是需要靠我们的立文编剧去做很多部分的修改，对，才能够符合我们在拍摄时候的一些设定和条件。 사실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제 이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그리고 대만에 이제 팽배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사실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두 굉장히 열심히 이제 경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 학생으로서는 전쟁이고 재난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결돼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랍스터처럼 계속해서 껍질을 벗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살아남은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시나리오 자체도 이 재난 상황과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좋은 소스라서 저희가 그대로 남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추가로 해주신 말씀은 비록 굉장히 좋은 이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이미 있었지만 저희가 이걸 실제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의 뭐 촬영 설정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리원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시나리오를 수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잠깐 첨언을 하자면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저희 수능 시험이 연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진 때문에. 사실 뭐 대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재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아마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我想补一句，就是其实韩国在几年前就是高考之前发生的地震，所以推迟了这个高考的时间。所以我觉得作为这个韩国的高考生或者学生，他们肯定对这个灾难和这个学习应该感到一定的这个共鸣。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저희가 배우분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손을 저기 뒤에서 방금 흔들어 주셨다.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 건지 먼저 밝히고 알려주세요. 배우 두 분들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실제로도 탁구를 잘 치시는지 我想问一下两位演员，你们俩都平常都会打这个桌球吗？打得好吗？ 在正式开拍这部片之前有去学过，但是没有很长一段时间。然后也是拍完之后才发现，其实桌球这个运动还蛮有趣的。我自己在小学的时候就有打过桌球。那其实为了拍这部电影，当然我也是因为我是右撇子，但是在电影中本来是角色是设定左撇子，所以我有特别在用左手学怎么打桌球的。
우선 이제 저도 이걸 찍기 전에 좀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좀 오래 안 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학생 때 이제 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제 캐릭터 자체가 이제 왼손잡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이다 보니까 연습을 왼손으로 했습니다. 연기를 하기 위해서 손을 바꿔야 하다니 캐릭터 관련돼서 좀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여기 마스크 쓰신 두 번째 질문 여자분. 정말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그 슈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남자 배우님께서 이 여배우 슈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속였다 하더라도. 근데 남자 배우님한테는 이 친구의 친구가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별 상처를 없이 자연스럽게 난 너를 정말로 좋아했다는 걸 시안이라고 고백을 했고, 저는 그 슈아이가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그리고 날 속인 나 자신도 미안하다, 그 사과를 했을 때 자기에게 사과를 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때 여배우님께서 어떤 감정으로 그때 자기 그 스스로를 용서를 했는지, 자신과 화해를 하는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좀 궁금합니다. 여배우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신 거죠? 네. 我想问一下陈燕飞这个演员，我觉得这个您表演的小爱特别可爱，所以我知道为什么最终这个陆克喜欢上了你。然后我想问的是，就是后来就是陆克去找你，然后说，虽然你骗了我，但是我还是喜欢你。这个时候，小爱说。我对不起，我骗了你，我就对不起我自己，因为我骗了我自己。我特别喜欢这个场面，所以我想说一下，您表演的时候是用什么样的感情来进行这个表演的？您是怎么，就是小爱是怎么原谅自己的这个场面？我觉得对我而言，小爱可能并没有真的原谅他自己，可是，在成长的过程中，就是必须要学会跟自己和解。对，因为陆克很常说 "metaphor be with you"， 我觉得这句话其实从小爱第一开始听到他就已经刻在他心里面了。然后也是因为后来发生了这些事情，让他正视他自己有他脆弱的一面，跟他逃避事情的这个方法是不太健康的。因为就像剧情里面的，他为了圆一个谎，他说了更多的谎，他为了让自己有台阶下，然后去做了更多违背他自己本意的事情。其实这件事情对当初在拍的小爱的时候，我觉得心里面是不太健康的。对，然后在跟陆克道歉的那一场，其实那一场在拍的时候，我蛮想哭的。可是我觉得这种时候是开始学着跟自己和解，以及跟陆克破冰的一个很重要的开始。所以在那个时候好像不应该这么情绪化的去面对这个人，面对那些发生过的事情。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샤와이가 자신을 진짜로 용서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뭐 잘못과 화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루커가 늘 하는 말이 이제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런 대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이제 들은 순간부터 이제 샤와이의 마음속에 굉장히 좀 깊게 새겨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사실 이런 약한 부분을
이제 남에게 드러나게 되면서 아이는 사실 이제 도망가는 걸 많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어느 순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어느 순간은 느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과하는 장면을 찍었을 때 저는 좀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제 자기와 화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로커와 이제 이런 감정적인 골을 확실히 푸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도 좋다고 해서 그래서 좀 울음을 참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상하게 한번 네, 네, 혹시 손을 드시는 게 같은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네. 네, 마이크 잠깐 전해주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은 아니어서 먼저 하시고 해도 괜찮은데 전 다른 걸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네, 저도 어쨌든 몇 년 전까지 입시를 했던 입장으로서 대만과 한국의 입시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수험생들이 느끼는 압박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고 웃으면서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마지막에 아이가 그래서 어디 대학교를 갔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해졌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행복해졌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감독님이 딱 꽉 막힌 정답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因为我以前就是几年前就是联考生，所以我知道这个压力有多么的大。我觉得韩国学生和台湾学生应该感到的压力是非常类似的。然后所以我跟这个小爱特别共鸣。那我想问的是，所以小爱最后进了什么大学呢？然后其实我更想问的是，所以最终她幸福了吗？变得幸福了吗？因为我想就是从这个导演这边听一个最终的一个答案。那在我回答之前，我可不可以问你一个问题，就是你觉得他幸福吗？ 그 대답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샤오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신문을 보면서 자기 이름이 저희는 어쨌든 관객들은 모르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 저는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그 정답이 어떻게 되었든 아이의 그 홀가분한 표정이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수를 했더라도 저는 아이가 행복하다고 믿으셨습니다. 因为我觉得他很幸福，因为我们看到了他看这个新闻的表情，他表情特别轻松又笑着，所以我觉得他应该是幸福的。然后有可能他重考了，但是我觉得他是幸福的。我觉得跟我从事这个行业的背景有点关系，是我进入这个行业，其实我是大部分是在拍纪录片的。然后在拍纪录片的过程当中，我觉得我常常看到很多人的家庭是不幸福的，所以我很希望在我每一部拍的电影里面，我希望我的片中的主角最后都是幸福的。那至于说他考上了什么学校，就像片中的彩蛋，后来他妈妈在跟他在喝那个人奶锅的那一场的时候。他有跟他说，虽然考上喜欢的学校，也不代表未来就是一帆风顺或顺利或幸福的。那我觉得最好的答案就是，小爱还是考上了他喜欢的学校。可是我不想要去定义今天在台湾的哪一个大学就是好大学，哪一个大学就是坏大学。因为我觉得其实没有好的大学或者是坏的大学，其实只有用不用功的学生和。有没有用功的学生，或是不用功的学生？其实我觉得重点是学生自己要把自己带到哪里，而不是
学校会给你多少？其实我觉得要先问看看你自己要把自己带到什么位置。 사실 이게 제 직업과도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사실 다큐멘터리를 좀 전문적으로 찍는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다큐를 많이 찍으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가정이 이제 불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 때 하나의 원칙이 주인공은 마지막에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확히 어떤 대학을 갔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그 모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이제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사실 어디를 들어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대학 하나를 정하게 되면 그 대만의 어느 대학이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했고요. 사실 좋고 나쁜 대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학생이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고 사실 그 미래에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이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끝난 관계로 딱 질문 1개 혹은 2개만 더 받을 거고요. 남자 배우분 그리고 제작자분에게 질문할 만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중간에서 커트 치겠습니다. 네, 저기 왼쪽에 열심히 남자분 손 들어 주셨는데 약속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까 아이 배우님께서 그 루크가 용서하는 장면에서 루크는 용서를 실제로는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루크 배우님께서는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지 아니면 아이 배우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刚才我们所说的这个陆克和这个小爱他们互相这个说对不起，然后原谅你这个场面，您觉得就是陆克他真的原谅了这个小爱他的这些谎言吗？我觉得对陆克来说，他自己其实也并不在意小爱到底是叶孝生还是叶孝生，因为他在里面有说，其实就算是叶孝生那样怎样，就是对他来说那并不会改变任何东西，然后他也只是想要就是得到小爱对他诚实坦诚的一面这样。 제 생각에는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루크는 사실 아이가 주간반이든 야간반이든 정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간반이었던 이것은 이제 그 감정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자신에게 보여준 그런 진실된 모습과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 더 받으려고 했는데 저기 타임오버라고 떠서 마지막 질문은 제가 모더 직권으로 제작자님께 저희 영화제에서도 지금 일단은 대만뿐만 아니라 청춘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는 원작이 있다거나 시나리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과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가 처음 시작부터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언제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那现在我想问一下这个制片人 David，其实韩国也在做很多的这个青春电视剧或者青春电影，一般都是有原作或者原创剧本的。但是还是作为一个制片人来说，选择制片一个电影，这个不是一个非常容易的决定。那可以说一下，从一开始到最终完成电影，大概需要了多长时间呢？然后再从中遇到的最大的一个困境是什么？这部电影大概从它的原创剧本到我们拍摄完毕到现在呈现，有3年多的时间，3年多4年的时间。
我所以选择要支持这部电影是，其实我去年也来过釜山，去年是一个电影叫做《少男少女》，它也是讲年轻人成长的故事，但是那个故事就非常的沉重，非常的黑暗。我希望能够用一些不一样的方式来展现年轻人成长的一个过程。我觉得很多电影，就是说电影是很多元的、很多面向的。我希望大家能够像今天一样，大部分的观众都看得很高兴，在看得很高兴的过程之后，也能够体会到这个故事里面真正的含义。那希望大家都喜欢。 우선 그 오리지널 각본에서 지금 이렇게 영화로 탄생하기까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기로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작년에 부산에 이제 그때도 부산 영화제 때문에 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청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제목이 소년 소녀라는 작품이었고요. 이것 또한 이제 그 젊은 그 남녀의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청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관객분들을 기쁘게 하면서 또 그 안에 있는 그런 함의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인사를 감독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네, 마지막 인사는 우리의 히로인 최년배이님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May the Lord be with you. Thank you. Thank you.